유명 배우이자 탤런트인 전미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요새는 자살이란 말을 안 쓰고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많이 쓰도록 이제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당황하실 수도 있고, 아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자살을 하나. 예전에 뭐 최진실 씨도 그렇고, 뭐 걱정되는 거는 뭐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전미선 씨 그 돌아가신 걸 뭐 듣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 이것저것 뭐 잠깐 걸치고 있는 지가 2013년부터니까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7년째.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게 뭐 탤런트건 아니면 뭐 예능인이건 아니면 뭐 아이돌 가수건, 뭐 저도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프로파일러시니까 조금만 보면은 저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누가 아마 유명인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해갖고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하던 때였어요. 답은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소름이 끼칠 수도 있지만은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뭐 보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조금 위험한데 라고 한 사람이 실제로 자살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다는 것은 제가 맞췄다는 소리겠죠. 많이 맞췄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조증상 얘기하지만 특히 전조증상이라는 것이 조금 오랫동안 관찰하면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너무 그 행동이 친숙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고,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데? 라고 알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그 정작은 본인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괜히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라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의 처리에 관련된 문화 자체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사를 찾아가면은 낙인 찍히고 이상한 배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걸 키우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경찰서나 소방서에는 심리학자 꼭 있어야 된다. 꼭 2명 정도 꼭 있어야 된다. 2명 정도라는 것은 한 명이 24시간 아니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럼 그게 좀 과중하면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관찰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뽑아갖고 여러 가지 대화나 그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위험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는. 예전엔 리썰 웨폰이라고 하는 그 이 버디 무비 형사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형사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영화 배우죠. 유명한 배우인데 그 주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뉴욕 어느 지구 경찰서에 가면은 심리학자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건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여자,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이 주인공이 보통 레니 할렌 감독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리스 레펑 시리즈도 많이 감독했고 그랬는데 그 심리학자를 약간 바보스럽게 쓸데없는. 형사들은 원래 미친놈도 많고 정신이 이상한 놈 많다 이런 컨셉이지만 그 제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심리학자가 돌아다니다가 주인공을 보고 너무 그 범인들 용의자들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힘이 드신 것 같아요. 잠깐 가시죠 해갖고 연담하고 위에 보고 올려갖고 이제 정직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직 처리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수단은 정직을 시킨다. 다시 복직시키는 이런 거죠.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건 소방관도 맞아. 스스로 자기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즉시 자기 약한 존재, 그 조직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거나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방화범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심리학자 얘기는 뭐 경찰 트라우마 센터 정도로 해서 전국에 5개 만들었지만 다 비정규직인 상담사로 해서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고, 소방 쪽은 병원조차도 없어요. 요번에 병원 만든다고 하고 천안에 만든다고, 소방학교 옆에 만든다고 하고, 그 소방 심리학자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책임 있는 어떤 지휘를 맡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경찰 심리학자, 소방 심리학자를 경찰서마다 최소한 2명씩 해서, 그것은 조금 위험도가 높아지면은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고 뽑아내서 치료해서 다시, 그럼 물론 그것은 당연히 기록에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다는 것이 치료가 됐을 경우 기록에 남지 않도록,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전직시키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거는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 소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 관련이 있어요. 갑자기 경찰 이놈 미쳐갖고 총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쳐갖고 수사를 엉망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방관도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지가 불지르고 다니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글쎄요. 제 꿈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역시 실은 현실화 되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JYP라든가 뭐 SM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SM이나 JYP는 어떤 뭐 심리학자가 심리적인 걸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는 아이돌들이 사실은 대단히 이 격한 그 훈련 과정과
그리고 격한 형태의 트레이닝 과정, 그 다음에 경쟁 체제가 있죠. 사실 거기서 데뷔하는 애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데뷔 못하고 연습생만 뭐 최소한 5, 6년 하고 탈락하고 10년에다 탈락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건 뻔히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마약하는 애들도 생기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심리학자가 심리 전문가가 이런 대형 기획사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탈적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 아이돌 문화가 아이돌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건 뭐 그렇고 전미선 씨 얘기하다가 그럼 전미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전민선 씨 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것저것 제가 뭐 해보면 저 사람은 좀 위험한데라고 생각해서 몇 번씩 체크를 해요. 행동 체크를 하면은 참. 근데 그러다가도 다른 계기가 생겨서 이제 또 그냥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잘 산다는 게 그냥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조금 힘들고 그럴 때 이런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그리고 아주 큰 대스타라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우울증이라든가 심적인 극단 선택이라는 것은 대스타라고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외부적인 형태의 체크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형태로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유명인이 아니라 사실 뭐 창원에서도 남성 4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일산화탄소 중독 좀 전에 조미선 씨 부분은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 뭐 악성 루머들이라든가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될 보도라든가 좀 댓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죽었느니 뭐 어떤 절대 그런 거는 여러분 리트윗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절대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부분은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되도록이면은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 연합뉴스의 창원에서 4명이 숨진 일반인 부분은 원룸에서 4명이 숨져서 발견됐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기사에 났네요. 이런 것도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뉴스가 이런 윤리 규정을 위반을 많이 하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는 극단 선택을 해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정도. 그래서 뭐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119조다 경찰이 출동해서 뭐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유서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가 있나요? 유서가 70% 80% 이상은 유서가 없습니다. 유서를 쓸 정신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서를 썼어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힘드니까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 뭐 1위 뭐 이런 국가다 막 하는데 특히 전체적인 자살률 뭐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 1위다. 그러니까 아직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과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그런 노인 자살률이
노인 독거 자살, 독거 변사 이런 것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갖고 꿈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그런 선택을 그때는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누구라도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그것이 기록이 남지 않고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너무도 형식적인 것들 그냥 상담 몇 마디 하고 돈 받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쑥 들어와서 같이 놀고 놀이하면서 자기 걸 있고 필요하면 얘기하고 이런 좀 실질화된 형태의 이 말도 자살방지센터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센터 아니면 건강한 인생센터 뭐 문화센터 이런 형태가 돼서 좀 더 통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불만을 가졌던 것이 법무부의 범죄예방국에서 뭘 하고 있는가? 놀고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소년 여성가족부나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는 진짜 학교 부서 놀고 먹는 거 아니냐? 교육부는 가장 쓸데없죠. 교육부를 다 싹 닫아버리고 교육 공무원들을 싹 다 해고해 버린 다음에 교육위원회 체계로 바꾸고 교육부의 공무원들의 그 TO를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써야 되죠. 그게 안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가끔 이제 저한테도 유명인들이 그런 걸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어떻게 알 수 있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글쎄요. 제 삶이 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든 어떤 것을 알아채고 도와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울 뿐이지 그걸 눈치챈다고 해서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관찰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자,